안녕하세요, 제빵맨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빵은 식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들어 볼 식빵은 스펀지 도우를 이용한 우유 식빵입니다. 저는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빵을 만들 때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맛있고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제빵법인 스펀지 도우법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장에서 스펀지 도우법은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잘 이용하지는 않지만, 스펀지 도우법은 반죽의 온도 조절, 좋은 풍미와 내상, 제품의 노화를 늦게 하는 효과가 있고, 제가 스펀지 도우법을 좀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빵을 만들 때 반죽의 수분량을 좀 많이 높게 가져가는 편인데, 스트레이트 반죽법에 비해서 수화 과정이 훨씬 길기 때문에 반죽에 수분이 많더라도 안정적으로 반죽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반죽의 수분이 높으면 아무래도 빵이 맛있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펀지 도우법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이제 스펀지 도우인데, 스펀지 도우는 사실은 이제 빵에 잘 섞어준 뒤에 상온에서 한 3시간 발효시키고 이제 그대로 밀봉한 상태로 냉장고에 옮겨서 하루 정도 이제 발효하고 숙성시킨 뒤에 이제 반죽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만든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죽이 냉장고에서 차가워졌기 때문에 본 반죽을 하시기 전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 이제 상온에 꺼내두고 이제 냉기를 좀 뺀 뒤에 본 반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처음 찍다 보니까 이제 스펀지 도우를 발효를 3시간밖에 못 시켰는데, 그래도 빵은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스펀지 도우가 조금 발효가 아쉽게 됐지만 이제 본 반죽을 해주도록 합니다. 상온에 꺼내 두었던 우유와 이스트를 먼저 덩어리가 없도록 잘 섞어줍니다. 차라리 거품기를 이용한다면 좀 더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근데 저는 설거지를 줄이기 위해 제 오른손이 조금 더 고생하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냥 설거지 할걸. 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전부 섞어줍니다. 버터도 상온에 꺼내서 말랑말랑해진 상태로 준비해줍니다. 버터가 차가운 상태에 있다면 반죽에 잘 섞이지 않아서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빵을 만들면 스트레스 식빵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영상에선 빨리 감기로 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게 잘 안 섞입니다. 반죽을 꺼내서 손으로 섞어준다면 가장 빠르고 편하겠지만, 저는 손에 반죽 묻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 오른손이 조금 더 고생하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손으로만 섞어주는 반죽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친 표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효와 펀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글루텐을 형성하고 발효 과정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상온에서 30분 발효하고 펀치 주고 30분 발효하고 펀치 주고 30분 발효하는 과정으로 제 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발효와 글루텐 형성을 함께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반죽을 가운데다가 가지고 와서 눌러주는 느낌으로 펀치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발생한 가스를 빼주고 반죽의 결을 재정돈해주는 과정이라서 아무렇게나 두드린 다음에 그냥 잘 동그랗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좀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 주면 됩니다.
반죽을 통해서 꺼낸 뒤에 가스를 제거해주고 접어주는 형태라든지 그 과정은 폴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고,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눌러준 뒤 저렇게 정돈된 면만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발효와 글루텐 형성 과정을 끝낸 뒤 이제 분할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도구들이 반죽이 달라붙을 수 없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빵에 덧가루를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무 밀대를 이용하거나 반죽이 달라붙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약간의 식용유 또는 덧가루를 반죽이 달라붙지 않을 정도만 조금 뿌려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할하는 과정에서 반죽을 정돈할 필요는 없지만 가스를 제거하고 분할을 한다면 반죽의 부피를 눈으로 나누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돈을 하고 분할하는 버릇을 들인다면 30살 버릇이 80까지 가서 빵 반죽을 분할하기 전에 정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한 레시피대로 만드셨다면 230g씩 분할해 주시면 딱 4덩어리 정도 나옵니다. 분할하는 무게에서 사실 1에서 3% 정도의 오차는 굳이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춥니다. 그냥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손에 반죽이 묻는 걸 싫어하면서 지금 반죽을 신나게 만진 건 발효하고 펀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글루텐이 잘 형성되었기 때문에 손에 반죽이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나게 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손에 반죽 묻는 걸 싫어합니다. 이제 제 얼굴처럼 아무 특징이 없는 동그란 반죽을 식빵 모양으로 잘 성형해 줍니다. 나도 이렇게 새끼 성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잘 밀어 편 뒤에 대충 3단으로 접어준 뒤 반죽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타이트하게 잘 말아주시면 됩니다. 잘 말아준 식빵 반죽을 2덩어리씩 식빵 틀에 넣어준 뒤 주먹으로 꼭꼭 눌러줍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줘도 예쁘게 부풀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넣어준 뒤에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랩으로 꽁꽁 싼 뒤에 발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2차 발효는 총 80분 진행해 주었습니다. 저는 2차 발효를 하는 동안 족발을 먹었습니다. 작업하는 환경에 따라 발효하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니까 시간에만 의지하기보다 중간중간 눈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식빵 틀의 80% 정도 차오를 때까지 발효를 진행해 주시는데, 제가 사용한 스맥 오븐은 예열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는 대략 80% 발효가 됐을 때 예열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큰 빵은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겉은 과하게 익어버리고 속은 덜 익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온도로 길게 구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150도 온도에 25분 구워주니까 만족스러운 제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굽는 동안 빵에 발라줄 광택제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냥 우유 조금에 노른자 조금 섞어서 준비했습니다. 저의 신체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설거지를 잊지 않고 해줍니다. 준비된 광택제를 잘 섞어준 뒤에 빵을 꺼내줍니다. 빵이 오븐에서 나올 때 충격을 한번 강하게 줘야 뜨거운 김이 빠져나가서 빵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에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재빠르게 틀에서 꺼내준다면 당신의 빵은 무사할 겁니다. 빵이 오븐에서 나와서 아직 뜨거울 때 광택제를 발라줘야 수분이 증발하면서 광택이 남습니다. 빵이 다 식은 뒤에 발라버린다면 그저 우유를 먹으면 식빵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식빵을 완성했습니다. 자, 빵 냄새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가 15년째 맡고 있는 빵 냄새지만
빵 냄새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하게 식빵 만들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집에서 기분 좋은 고소한 빵 냄새로 화목한 저녁이 찾아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빵맨이었습니다.